삼성 SDI에 대한 분석입니다. SDI가 지금 너무나 어려운 구간이죠. 그래서 지금 작년 4분기부터 어마어마한 적자를 내기 시작해가지고요. 지금 갈 때까지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스탈란티스 공장, 우리 이제 스탈란티스, 우리 GM 포드 스탈란티스 3인방 아닙니까? 미국 자동차 업체 3인방 중에 스탈란티스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다 이제 공장을 짓다 보니까 초기 가동 비용도 들어가고 뭐 이게 복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비용은 들어갔는데 이 판매는 또 아주 저조했어요. 스탈란티스가 너무 안 됐습니다. 전기차에서는 그나마 이제 GM이 조금 선전하고 테슬라가 시원찮아지고 루시드 좀 좋아지고 리비안도 조금 양호해지고 뭐 이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차에서는 테슬라가 지고 그 이군 주자들이 조금 치고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가 떨어진 자리에서 제너럴 모터스가 선전을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포드도 물론 양호했습니다. 근데 스탈란티스는 또 그 과정에서도 빌빌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모로 스탈란티스에 납품하고 있는 삼성 SDI의 실적 타격이 좀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면은 이제 매출액 자체도 줄고 있고, 사실 이제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아주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매출액인데 자세히 안 볼 겁니다만은 이 2차 전지가 그래도 성장 산업이거든요. 성장 산업인데 성장 산업에서 매출이 줄었다.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 SDI가 얼마나 지금 기가 막히게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당연히 이제 매출액이 줄고 안 팔리니까 더더욱 광고비 들어가고 또 마케팅 비용이 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공장 수율 조절하느라고 또 초기 투자 비용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복합이 돼가지고 영업이익이 개차반으로 이제 나와버린 그런 상황이 되겠고, 이 실적의 흐름이 바로 개선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자, LG에너지솔루션이 작년부터 조금 선제적 투자에 따라서 어렵긴 한데 조금 더 빨리 잠에서 깨어나고 있잖아요, SDI보다. 근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현지화에 좀 늦었고, BMW, 아우디 이런 그 프리미엄 자동차에 주로 납품하다 보니까 경기 둔화에 직격탄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가형 배터리가 자꾸 팔리고 있고, 우리나라 3원계 배터리가 잘 안 팔려버리는 그런 형태인데, 이 3원계 배터리 하고 있는 삼성 SDI 입장에서는 깝깝해 미치겠는 거죠. 거기다가 고급차 중심으로 이렇게 라인업이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거의 잘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시장에서도 개차반이지, 미국 시장에서는 완전히 맛이 갔지. 그러니까 주가가 실적이 좋을 리가 없죠. 이런 부분이 뭐 당장 개선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도 실적 발표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했죠. 해외에서 5,000명 정도 인원을 감축하겠다. 뭐 회사가 안 돌아가면 인원 감축해야죠. 지금 증자를 갖다 1.7조나 1조 7천억이 증자를 했어요. 그마저도 2조 한다 했는데 주가 빠져버리면 1조 7천억밖에 충당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 1개 분기에 4천억씩 이렇게 적자 나고 있는 판에 그거 금방 또 소진될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조로 보면 1년이면 4조가 끝나버리자, 1.7조가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시설 투자하고 막 이런 데 써야 되는데 적자면 저렇게 나버리는데,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있다, 이렇게 저는 봐요. 이게 삼성 SDI가, 제가 이제 삼성 SDI 분석하면서 너무 아쉬운 부분이 그런 거예요. 사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우리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용 이런 쪽에 이제 또 소형 배터리 또 공급하면서 그래도 다른 전기차 말고도 조금 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는 배터리 수요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 다른 업체들 SK온이나 LG에너지솔루션 전기차 ESS에 집중하는 애들보다는 여기서 안전판 역할을 해주고 자기가 조금만 더 잘하면 더 훨씬 더 잘할 수가 있었거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그 디스플레이 사업장, 일단은 디스플레이 사업장 저쪽에 뭡니까, 중국에다가 2조에 그 팔아 치우고 나서 자금을 수혈해 가지고 그나마 여기 융통이 됐는데, 그마저도 지금
전기차 수요가 너무 안 좋아 버리니까 시원찮아 버린 거죠. 지금 사실 그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좀 아쉬운 게 뭐가 있냐면 원래 ESS의 강자입니다. 삼성 SDI가 LG엔솔보다도 오히려 ESS 에너지 저장 장치의 강자였어요. 이게 2010년 되기 전부터 ESS 쪽에서 먼저 물꼬를 트기 시작해 가지고 이게 자리를 굳히기를 좀 하고 있었어요. 중국 업체 이제 치고 올라오기 전에는. 근데 이제 지금 ESS조차도 시장 점유율이 아주 미미합니다. 뭐 3%막 이래요. LG엔솔도 3%인데 최근에 LG엔솔은 계속 뭐 수주 본물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삼성 S다에는 그런 것도 없어 또. 뭐 규모 해봐야 뭐 1조짜리, 저 LG엔솔처럼 막 6조짜리 이런 거 좀 하나 하고 해야지.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너무 변화를 못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원래 각형 배터리 중심으로 하는데 이 각형이 나쁜 건 아니에요. 각형 같은 경우는 화재 위험도 좀 적고 공간이 또 밀도가 좀 높을 거 아닙니까? 이 각형은 이제 사각형 뭐 이런 식으로 딱 돼 있기 때문에 딱딱 잠겨지잖아 쉽게 해서. 온통 같은 경우는 공간이 남지 않습니까? 파우치라든지 이런 거는. 근데 얘는 이제 딱딱 각형이 이제 에너지 밀도가 좀 더 높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충격 같은데 좀 더 강하고 충격 이렇게 차끼리 이제 부딪혔을 때 뭐 화재 위험성 이런 게 좀 더 강하다고 각형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면 그 나쁠 것은 없어요. 근데 그 각형에 또 매달려 가지고 다른 것도 원통형만 안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원통형도 좀 하고 있고 지금 기술 개발을 했고요. 뭐 그런 식입니다. 자, 문제는 여기까지 이제 구구절절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 삼성 SDI의 2분기 실적 개차반인데 3분기 안 좋습니다. 3분기도 안 좋아요. 자, 회사가 저렇게 지경이 될 때까지 갈 때까지 가가지고 지금 망할 때 지금 상태로 가면 이 삼성 SDI여서 좋은 게 그래도 삼성그룹이니까 뭐 그게 아니라 지금 상태로 가면 망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서 인력 구조 조정하는 거예요. 작년에 이미 테슬라라든지 이런 회사들 다 구조 조정한 거 기억나실 겁니다. 이제서 구조 조정한다. 그거라도 그나마 지금이라도 한 거 다행이에요. 그 수장을 빨리빨리 안 바꾼지 모르겠어요. 삼성 SDI. 여하튼 이렇게 되면서 이제 비용 절감, 인력 감축에 의한 비용 절감은 사실은 크게 의미는 없어요. 회사가 잘 돌아가지고 사람 자꾸 뽑아야지 인력 감축해야지 그거라도 이제 어쨌든 보릿고개 넘으려고 하는 것인데 그마저도 그것도 해야 된다 이거야. 지금 저런 정도 적자 나면 4천억씩 적자 나는데 지금 멍 때리고 있으면 회사 말아먹을 일 있다고. 그래서 요게 이제 3분기까지 실적이 내가 볼 때는 안 좋아요. 좋을 수가 없잖아.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조금씩은 나아질 거라고 나는 이제 생각하는 것이 딱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첫째 1번 여기다 봅시다. 지금 돈은 계속 들어가고 있지만 1번은 뭐냐면 여기다 아예 여기다 줬습니다. 1번 정부에서 ESS를 정부 주도로 우리나라도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이제 중앙계약시장이라고 그래요. 이름은 이제 중앙계약시장인데 우리 산자부와 전력거래소가 이제 요게 에너지 저장장치 구축 사업 뭐 할 때 이번에 이제 8개 중에 6개를 SDI가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1조 정도 수주를 했어요. 자, 이게 이제 왜 의미가 있냐면 지금 거기에 이제 싸게 그 LFP하고 그 리튬, 코발트, 알루미늄, 삼원계 배터리하고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얘들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마진 없이 일단은 수주를 해가지고 돈을 융통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내가 볼 때. 그러니까 그걸로 해서 수익성이 좀 개선된다 이런 것은 없어요. 내가 볼 때 현실적으로. 그래서 가격을 한 20% 정도 다운시켜가지고 LFP에 근접하는 가격으로 맞춰가지고 이것을 분명히 수주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돈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면 지금 저 증자를 해가지고 돈이 잠깐 들어와가지고 시설 투자하고 어디 빚 갚는 데 쓰고 회사채 해도 또 회사채 또 발행해야 될 판이에요 지금. 삼성 SDI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되면 회사채 발행하면 또 이자 부담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런 거 이자 부담이 안 들어가고 본전 땅 부근에서 거의 마진율이 없이 하더라도 정부에서 일단 1조 수요를 하면 융통이 되면은 그래도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또 2, 3분기 또 가져갈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구조조정 할까 하고 인력도 감축하면서 구조조정 할까 하고 빠르게 이제 기술을 전환해서 이제 대응을 하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1차 진행이 된 거고 여기 10월 달에 또 2차가 진행이 될 거예요. 이번 같은 경우는 요 삼성 SDI가 6개 가져가고 ESS 6개 지역 가져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 LG엔솔이 2개 그 다음에 저기는 하나도 못 가져왔어요. 삼성 SDI는 SKO는 하나도 못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10월 달에 또 2차 발주가 나가요 정부에서. 그때도 SDI는 또 수주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SK온이 사실 이제 LFP 기술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나중에 LFP 기술을 좀 더 보강해 가지고 이제 여기 하면은 SK 원도 이제 조금 이제 스타팅 정도 마수거리 안타 홈런 다 이거 마수거리 안타 정도 할 수 있을 정도 한 개 정도 준다든지. 그러니까 대상 지역에서 이제 10월 달에 몇 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마수거리 안타 한 지역 정도는 좀 주지 않겠나. 한두 지역 이렇게 돼요. 그 과정에서도 SDI는 또 수주 물량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올해 융통은 되겠다. 정부에서 이제 이렇게 쭉 ESS 하니까. 그래서 삼성 SDI는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볼 때 일단 생존은 돼. 이것 때문에 생존이 되는 거라고. 안 그러면 지금 망하기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삼성 SDI 때문에 괜찮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정부의 ESS 때문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아주 필요한 건데 중국에서 정부 정책적으로 이렇게 2차 전지 밀어가지고 엄청 키워버렸잖아요. 우리나라는 손 떼고 있어버리니까 저렇게 자동으로 잘 되겠지. 자동으로 잘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시장 초입에 잘 매듭을 지었었는데 그간에 이제 그게 안 돼버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아주 고전을 취해버린 거죠. 물론 전략도 좀 잘못했어요. 경기 침체가 이렇게까지 고금리로 순식간에 올라가고 이런 예측을 못했죠. 그래서 LFP 배터리로 이제 이 시장 판이 가버리다 보니까 삼원계에서 대응을 못해가지고 우리나라 업체들이 다 고전한 것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SK원이 이제 기술력이 좀 딸리니까 그런다 하지만 삼성 SDI가 제일 못한 것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제일 대응을 못한 거예요. 벌써 LG엔솔 같은 경우는 LFP 배터리 말이죠. 요게 지금 미국에서 양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ESS용 양산을 시작했잖아요. 6월 달부터. 그러면서 지금 이제 오더 따내면서 이번에 테슬라 오더 따내고 그런 거 아닙니까? ESS 시장은 지금 미국에서 계속 데이터 센터 짓는다고 해대니까 이 ESS 시장은 당분간은 커질 거 아니냐고. 데이터 센터 짓는데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전력을 또 저장하는 장치가 이제 또 그 이후에 필요하니까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투자 확정이 되고 나면 지으면서 이제 ESS 발주가 나가고 그런단 말이지.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 시장은 당분간에 2, 3년 동안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어. 근데 LG엔솔은 LFP 배터리로 빠르게 진짜 우리나라 양극재
양극재 LNF가 지금 빠르게 이제 그 기술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테스트하고 있는데, 그거 빼놓고는 지금 우리나라가 뭐 양극재에 있어서 이게 뭐 양극재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기술이 없어요. 그러니까 리튬 인산철 배터리에 이런 게 음극재가 있고 양극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양극재가 중요한 겁니다. 양극재가 이제 그 기술이 돼야 되는 거예요. 리튬, 코발트, 망간, 리튬, 코발트, 알루미늄, 그 다음에 리튬, 인산철, 이게 양극재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양극재에 들어가는 원료라고. 근데 이제 LNF가 지금 현재 그 기술을 확보를 했다는 얘기죠. 근데 어쨌든 지금은 중국 거 얼른 갖다 쓰면서 ESS에 진출해가지고 LG엔솔은 수주를 따냈어요. 물론 테슬라가 원통형 배터리 있지 않습니까? 4680이죠. 원통형 배터리 테슬라도 안 팔려버리니까 LG엔솔한테 미안하다. 그러면서 이게 6조를 해준 것도 있어요. 기술 개발에 돈을 그렇게 투자했는데 테슬라가 지금 안 돼버리니까 원통형 안 가져가고 지들 자체적인 원통형에다가 파나소닉 걸로 그대로 해도 니들 것까지는 물건이 잘 팔려야지 오더를 주는데 그게 미안하다. 그래서 LF 배터리 그 ESS 쪽으로 내가 대규모 발주를 해가지고 좀 카바링 쳐줄게. 그렇게 된 거거든요, 이게. 근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그 원래 내년 26년 초에 이 26년에 LFP 배터리 쪽으로 ESS를 하고 이게 상반기입니다. 상반기.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에는 전기차용 LFP 배터리 전기차용 이렇게 한다고 원래 했어요. 근데 더럽게 늦어요. 더럽게 늦습니다. 그러니까 LG엔솔이 잘한 건 뭐냐면 일단은 우리나라 기술이 양극재가 LFP 배터리용 양극재가 안 되면 중국 거라도 일단 쓰고 오더를 받아놓고 나서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더를 받아놓고 내년부터 이제 그 제작이 들어가든지 뭐 이렇게 되면 오더를 받아놓고 그 사이 LNF라든지 이런 게 기술이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있으니까 그때 LNF 갖다 쓰면 되는 거거든. 그렇지 않아요? 정 안 되면 중국 거라도 갖다 쓰는 것이고. 근데 이제 안 되겠다 싶으니까 삼성 SDI도 ESS용을 분명히 이제 이 전기차가 수요가 안 되니까 스탈란티스, BMW, 아우디 이런 리비안 이런 게 주로 납품차인데 다 안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현대차 GV90 내년 초에 나올 예정인데 그런 쪽에 그 GV90 또 얼마나 뭐 비싸가지고 얼마나 팔리겠어요? 당장 바로.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ESS 쪽으로 하겠다. 근데 LFP 기술은 없잖아. 그러면 삼원계 쪽을 일단 미국에서 관세 부담이 되니까 스탈란티스 공장이 너무 안 팔리니 원래 그게 전기차용으로 지금 짓고 있는 건데 야 이건 너무 안 팔린다. 이 공장 그 너무 안 팔리니까 그것을 빨리 ESS용으로 전환하자. 근데 LFP 배터리 용이 아니야 또 그것도. 일단은 땜빵용으로 해서 3원기 배터리 ESS 쪽으로라도 얼로 해서 조금이라도 그 오더를 좀 받자. 그래가지고 좀 변통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고 나서 내년에 가면서 LFP 배터리 ESS 쪽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지금 이런 구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전기차용 LFP 배터리는 차치하더라도 빨리 이게 이제 돼야 돼요. 그리고 지금 LG엔솔하고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LG엔솔은 리튬 망간리치 기술을 GM하고 협력해가지고 개발을 완료해가지고 28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LFP 배터리보다도 더 주행거리가 한 20km, 30km 더 늘어난단 말이야. 그것은. 그러면 그게 경쟁력이 더 있어. 뭐 소금 배터리는 내비두더라도. 그러면 28년 전에 뭔가 쇼부로 와 회사를 유지를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근데 얘들은 또 그 기술도 아니잖아. 그러면 중간에 뭐가 있어요? 전고체가 있잖아. 전고체. 전고체는 고가용 차에 분명히 적용될 겁니다. 가격이 처음에는 더 비싸요. 그것은 황화물계 이 자체가 좀 비쌉니다. 철이나 여러분들 철이나 소금, 나트륨이죠. 철이나 나트륨 이런 것은 흔하지 않습니까? 그 가격이 싼 거. 전고체는 황화물계 이것은 한번 가공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비싸고. 여하튼 27년, 그것도 27년 말이야. 지금 25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 25년 여름밖에 안 돼요. 26년, 27년 말이면 27년 말에 이제 된다는 보장도 없고, 일단은 이제 최대한 빨리 지금 앞당겨 보겠다 하는데, 그래도 2년 반 가까이 남았는데, 그 사이에 뭐 먹고 사냐고. 그래서 빨리 ESS를 한다라는 것인데, 내가 볼 때는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하는 행동을 봐서는 일단 10월 경에 이 라인을 갖다가 스탈란티스 2공장 라인을 빨리 이제 그 ESS 3원계로 일단은 먼저 그쪽에 해놓고, 그래야 관세 이제 피할 수 있으니까. 또 9월 말까지 그게 이제 발등에 인제서 뭐 아니 몇 개월을 놔두고 이제서 뭐 저 컨퍼런스 콜 하면서 뭐 우리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정신 빠진. 이제 9월 말까지 전기차 보조금이 없어지거든. 그럼 전기차 미국에서 분명히 더 안 팔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10월 달에 빨리 이게 라인업을 이쪽으로 이제 ES 쪽으로 해서 이제 오더를 따겠다 이런 것이고, 내년에 이제 LFP 배터리 라인으로 이렇게 또 진행할 거라고. 이것은 거의 뭐 확정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제 비용 절감 효과하고 수주를 따내면서 지금 4분기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겠다 그러는데, 흑자 전환까지는 안 가더라도 꽤나 실적 일단 비용을 많이 절감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비용 절감의 근본적인 인력 구조 조정 5,000명, 그죠? 인력 구조 조정이 첫째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얘기했죠. 정부 계약에서 8조 증자를 했죠. 증자 대금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자 부담이 줄었죠. 정부에서 ESS 대규모 또 1조 정도 자금이 일단 수혈이 됐죠. 그러면서 비용 부담이 좀 감소가 됐잖아요. 그래서 일단 뭐 실적이 좋아져서라기보다는 비용 절감 효과에 의해서 3분기까지는 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3분기도 약간 감소될 가능성이 있겠죠. 돈이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최소한 이자 부담이나 인력 비용 부담 이런 것은 좀 적어질 거니까 3분기에 좀 그 다음에 ESS로 다시 전환하는 과정에서 3분기에 이제 조금 돈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 개선은 별로 없어. 근데 4분기에는 이제 ESS 라인으로 전환한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4분기에는 당연히 비용 절감이 3분기에 됐고 4분기에 이 시설 투자 전환 비용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실적은 개선되겠지. 그러니까 주가가 더 밀리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3분기 중에 한번 잠깐 흔들릴 수는 있어요. 3분기라 하면은 지금이 3분기입니다. 바로 지금이 흔들리는 마지막 끝자락 정도가 될 수가 있어요. 거기 이후에 순차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원래는 이제 우리 사실 LF 배터리라든지 그 다음에 3원계보다는 원통형이냐 뭐 막 이런 것에 이슈가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테슬라가 원통형 배터리 4680 2170에서 4680 지름이 46mm라는 얘기입니다. 이 배터리로 이제 전환을 한다 해가지고 LG엔솔이라든지 막 그쪽에 이제 치고 들어가가지고 다 작년에 여름에 개발을 해놨어요. 근데 이 오더를 안 주는 거야. 테슬라가 안 팔리니까. 이런 이제 애로사항이 있었죠. 그런데 삼성 SDI도 그러면서 각형만 해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원통형, 지금 파우치형에서 원통형하고 각형 이런 쪽으로 이제 시대의 흐름이 좀 가고 있거든. 그 배터리 안에서도 그 형태에 따라서 특히 이제 원통형
작년에 보면 LG엔솔이 막 여기저기서 막 수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게 LFP 배터리 그 수주보다는 원통형 배터리 수주가 많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의 흐름으로 원통형으로 가는 건 맞아요. 근데 얘도 기술이 확보돼 가지고 진행이 돼요. 그래서 그쪽에도 이제 뭐 얼마나 오다가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원통형 쪽에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수주 물량만 들어오면 좋겠다. 삼성전자가 공장을 다 지어놓고 말이죠. 미국에는 짓다가 말았고 평택에 공장을 다 지어놨는데 파운드리 그 위탁 생산 그게 오더를 따야 되는데 수주를 따야 되는데 수주가 없으니까 빅테크 기업들 그래가지고 고전했지 않습니까? SDI도 마찬가지. 지금 원통형 다 만들어놨는데 LG엔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주를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관망 모드에 취했다 보니까 이제 전부 다 여기에 이제 없는데 그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좋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봐요. 그 다음에 전고체는 어쨌든 이제 지금 BMW에서 먼저 테스트를 했고 이번에 보면은 이제 전고체 전해질에서 보면 저쪽에 뭡니까 대만 업체가 있어요. 대만 업체 이제 포스코 홀딩스나 EV 첨단 소재에서 또 대만 업체에다가 배터리 업체에다가 출자를 한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지금 기술 경쟁력이 엄청 전고체가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EV 첨단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근에 강세를 보인 이유도 다 거기에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전고체 BMW는 또 스타트업하고 해가지고 지금 테스트에 들어갔고 해서 아직 27년 말 예상으로 있습니다만은 지금 중국의 CATL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27년 전에 이제 양산을 하려고 이제 애를 써요. 그러면 어쨌든 삼성 SDI는 전고체에서 1인자입니다. 엄밀하게 보면. 지금 중국에서 하도 이제 돈을 많이 벌고 하니까 막 비아드라든지 저쪽에서 CATL에서 이제 치고 올라와서 그러지. 전고체에서는 또 근데 이게 진짜 문제. 아니 전고체 기술을 가장 먼저 확보를 거의 하다시피 했어요. 삼성 SDI 전 세계적으로. 물론 일본의 토요타 이런 데도 다 전고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닛산까지. 근데 우리나라 SDI 처음 했는데 뭐가 없어 진전이. 다른 애들이 다 추월할 때까지 내비두고. 아유 깜깜이 미치겠어요 아주. 연구 인력들이 좀 멍청한 애들을 갖다 놔서 그런가 어쩐가.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이 확보돼 가지고 이 기존에 이제 다 시범 테스트까지 이제 다 지금 해 가지고 있는데 좀 올스톱된 것 마냥 지금 뭔 얘기가 없죠. 근데 이제 요 전고체 기술은 그래도 앞선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예전에 이제 ESS 아까 내가 했잖아요. 2000년 중반부터 벌써 이 전 세계적으로 SDI가 ESS 기술이 먼저 스타팅이 거의 되다시피 했거든. 전고체도 마찬가지. 그래서 요것은 뭐 많이 뒤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 구도를 쭉 봤을 때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얘기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정부에서 가뭄의 단비가 돼서 삼성 SDI는 생존할 수 있게 됐다. 삼성 SDI 망합니까? 그건 아니지만 망할 수도 있어요. 계속 빚더미에 쌓여가지고 완전 마탱이 갈 수 있는데 정부의 단비를 일단 받았다. 가뭄의 단비. 그 다음에 이 LFP 지금이라도 ESS 해서 관세 이것을 전기차 안 팔릴 거니까 이건 국력 지책으로 이제서 저기 하고 자빠져 있는 여제 하는데 여하튼간에 라인을 바꿔가지고 간다라는 것은 수주를 좀 따르는 얘 기술은 있으니까 대신 삼원계 기술이긴 하지만 저가 수주하겠죠. LFP하고 경쟁이 안 되니까 또 요 정부에서 하듯이 일단 임시 빈도 그러니까 이제 이 수익성은 별로 없는 상태로 아마 하겠죠. 가격 다운 시켜가지고. 근데 이제 내년에 가면서 LF 배터리 라인까지 만들게 되면 그래도 좀 괜찮아져요. 그리고 제가 네 번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차 전지 재고순환 주기 우리가 키친 파동이라 그래요. 재고순환 파동이 3년인데 여기에 지금 내년이 3년차 되는 날이다.
자, 여러분들 그 2차 전지 에코프로 이런 것들 막 150만 원 이렇게 쳐 올라갈 때가 언제입니까? 재작년이야. 벌써 2년 전이라고. 2년 전 7월 20 며칠 날이 고점이었다고. 그래서 내년에는 3년 주기의 재고 사이클이 완료되는 자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재고 순환 사이클이 완료되면서 한번 구조 조정을 통해서 이제 생존이 된다는 거야. 뭐 SDI도 거기서 생존할 그런 회사 중에 하나가 된 거죠, 지금. 너무 어렵다가 이제 내가 앞에 얘기한 것이 바로 그런 거라고. 그리고 SDI가 생존을 해가면서 뭐 금양 이런 건 그때까지 버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SDI까지는 SK온도 이제 SK온이 더 안 좋아요, 사실은. 근데 SK온은 이제 강력한 그 이번에 이제 재평 이걸로 통해 가지고 SK온 살리기에 들어가 가지고 일단 SK온도 이제 세계는 다 살게 생겼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재고 순환주기에 들어가고 재고 순환주기가 나올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전 세계 금리 인하 사이클이 경기 부양 모드로 가고 있고 미국에서 이제 하도 돈을 뜯어가 가지고 이번에 관세 협상하면서 이제 다른 나라에서 보조금을 막 줘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이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이 재고 순환 사이클, 구조 조정 사이클, 요 사이클은 내년이 숨통이 트이는 자리야.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미국이 그래도 제일 큰 나라니까 금리 인하를 해줘야 되는데 금리 인하를 미국도 결국 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경기 둔화가 관세 협상에 의해서 물가가 좀 올라가서 경기 둔화가 나타날 거야. 그리고 미국에 투자를 한다고 이번에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투자를 한다고 해서 고용을 바로 하는 거 아니거든. 예를 들어서 미국에 투자한다 해가지고 뭐 건물을 뭐 짓고 뭐 하는데 다 짓고 나서 고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을 채용하는 거기 때문에 당장 요 고용 증가가 늘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요 여파가 좀 있을 것이고 관세에 대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기업 입장에서 채용을 좀 보류하면서 인력도 안 좋은 데는 인력 감소가 그래서 실업자가 조금씩 늘어날 거예요. 근데 물가가 이제 그것 때문에 관세 때문에 이제 올라올 소지가 있죠. 근데 그 물가 때문에 지금 중국한테 뭐라고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딱 무역협상에서 한 군데만 지금 미국이 밀린 데가 히토류가 제일 큰 원인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물가, 생활물가, 생필품 워낙에 중국이 싸게 잘 만드니 그 영향이 좀 있어요. 여하튼 간에 요걸로 해서 진행이 된다면은 결국은 물가가 이제 초올라가기 경기 침체 상태라 이게 물가가 생각보다 뭐 엄청나게 올라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도 금리 인하할 거야. 이러면은 올해 안에 뭐 9월이나 11월 요렇게 가면서 금리 인하 한 차례 먼저 물꼬를 뜰 수도 있어요. 빠르면 9월에 할 수도 있어.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점점 다 금리 인하한다고 바로 뭐 저 사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점차 이제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시장도 이제 많이 그렇게 됐습니다만 할부 금융 시장이 선진국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할부로 많이 사거든요. 이제 그런 형태 요 금리가 낮아지면 이제 할부 금리가 떨어지면서 이제 편안하게 이렇게 사람들이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진행될 소지가 높아요. 그래서 SDI는 이번에 이제 좀 올랐죠. 올랐는데 마지막 관문에서 3분기에 이제 실적은 안 좋을 거니까. 근데 3분기에 예를 들어서 실적이 뭐 회복이 안 된다 하더라도 주가는 막 밀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4분기에는 아까 이제 구조조정 통해서 이제 좋아질 거라는 그 구상이 이제 시나리오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고 이제 지금 빠진 것은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하락하는 과정에서 이제 같이 밀려가는 그 마지막 그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런 그 밀려도 요 60일선 요런 자리를 크게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안정을 잡고 다시 구렁이 담는 제일 구렁이 담는 것 같이 움직이면 또 그런 식으로 움직일 겁니다. 그래 이제 마음 같아서는 이제
ESS 뭐 이런 게 SDI가 그랬듯이 이제 LG엔솔이 그랬듯이 뭐 큰 건 뭐 최소 2조 3조 이상 뭐 이런 대형 계약건을 좀 따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잘 되기를 희망하고 어쨌든 가뭄이나 담배는 나왔으니까 더 악화되는 그런 형태는 없다. 나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제 이것은 지금 모멘텀이 약하니까 이제 미국 시장이 제일 모멘텀이 약한 놈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요 SDI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중에서도 2차 전지가 약하고 그 중에서도 SDI 약하니까 좀 더 이제 가격 조정을 좀 받고 그런데 요게 뭐 외국인들도 뭐 됐겠지 뭐 당연히 뻔짜 아닙니까? 다시 또 매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이 믿음이 안 되니까 계속 외국인들이 잠깐 뭐 나오면 잠깐 매수해도 바로 또 공매도 치고 그런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기관까지 매도하고 자빠졌으니 이게 뭐 수급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냥 주가가 이 대형주가 잘 안 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좀 지나면 괜찮아진다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천재투자TV를 구독, 좋아요를 꼭 좀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해야지 이렇게 지금 새벽에 지금 아침에 7시에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토요일 날 말이죠.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저도 힘이 좀 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르고라는 채팅 앱을 여러분들은 종목 추천방의 전문 채팅 앱이 있어요. 급등주 무료로 급등주만이 아니라 이런 주도주 그 다음에 시세 대장주들을 공짜로 추천하는 채팅 어플을 천재투자TV에서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오르고 채팅 앱이에요. 이 오르고 채팅 앱은 지금 가장 잘한다는 제야 최고수 전문가 24명이 전부 다 무료로 전부 다 무료로 리딩을 해주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성과가 나오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이 오르고를 이용하면서 가장 높은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 수익을 많이 내니까 만족도 최상은 당연한 것이죠.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 오르고 채팅 앱입니다. 아주 뭐 끝내줘요. 이 24명에는 주식이 22명, 코인도 있어요. 코인도 2명이나 있습니다. 이 최고의 전문가들이 주식 코인계 어벤져스라고 불리는 이 전문가들이 직접 종목을 본인이 선정을 해요. 엄선을 해가지고 이거 이제 종목을 다 분석했다가 이제 매매가가 오면은 이제 매매 타이밍을 공짜로 다 잡아주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 100% 무료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것이 있나 싶겠죠. 여러분들은 손해볼 거 없이 오직 이득만 챙길 수 있는 게 오르고 채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플레이스토어에서 이제 어플이니까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설치를 할 거 아닙니까? 오르고라고 검색해 보면 오르고 ATM 스탁 전문가 채팅이 나올 거예요. 그걸 이제 다운로드 받았는데 쳐다보면 보니까 아이디 비번 넣으라고 나와. 일단 무료방에 입장하려면 뭐 로그인 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로 밑에 보면 무료 회원 가입이 있을 거예요. 아이디 비번 만들어서 이제 로그인 하는 거죠. 그러고 이제 오르고 채팅의 하단에 보면 공개 채팅이라고 있어요. 이 공개 채팅이 곧 무료 채팅입니다. 그래서 요거 딱 클릭한 순간 24명의 전문가들 무료방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 제한 없이 다 입장이 됩니다. 전문가 사진을 눌러보면 또 전문가 투자 성향까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하고 맞춤형 전문가들 쭉쭉 입장하시고 주말간을 이용해서 미리서 입장하고 계시다가 전문가들은 이제 주로 오전 8시 30분에 리딩 시작하거든. 그거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딱 대응을 해가면 되는 거예요. 아주 뭐 전문가들 끝내주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또 변동성도 커졌지 않습니까? 이런 자리에서 혼자 허짓거리 하다가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실 확 확대돼 버리지 말고 전문가 리딩을 보면서 이건 뭐 거짓말도 있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왜냐면 여러분들이 전문가 추천하고 그러면 종목도 찍어보고 가격도 다 알려주는데 이게 수익이 난지 안 난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딱 보시면서 며칠 지켜보다가 이 전문가 너무 잘한다. 그러면 이제 그거 따라하면 되는 겁니다. 그 미리서 입장한 사람들도 그렇게 해가지고 수익이 다 나고 있는 거예요. 오르고 무료방 꼭 입장하시고 이게 천재투자TV에서 만들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